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10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의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는 분들 대비했을 때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정리본 한번 참고해 보실 분들은 많은 가입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일단 양식은 전체 데이터는 전체 승패 라인, 언오버 라인, 뭐 참고 지수, 핵심 이슈들까지 정리해서 넣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탑4 경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가장 데이터가 괜찮은 경기들 이렇게 정리해서 넣어드리고 있거든요. 참고하셔서 신청들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내일 총 7가지 경기 멘트 준비해 왔는데 자기 분석이랑 한번 맞춰보시면서 멘트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내일도 되게 열심히 멘트 준비해 왔기 때문에 다들 잘 들어주시고 어쨌든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멘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티 PC 먼저 보면서 들어갈게요. 자, 이 매치업은 피츠버그가 지금 연패 구간에 좀 빠지게 되거든요. 피치가 몇 연패죠? 지금 3연패까지 장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 시즌 피츠버그가 가장 큰 문제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는 팀이다. 리그에서 가장 평균 득점이 낮은 팀이고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2.6득점, 시즌 평균 대비보다도 오히려 떨어지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내일 매치업 상대가 카이 브래디시가 등판을 하는 상황인데 이번 시즌 지표가 많지는 않지만 2경기 나와서 10이닝 동안에 1회 WHP와 3.6의 ERA,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153km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포심, 싱커, 슬라이더, 뭐 커브까지 기본적으로 구속이 빠르고요. 구위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 피츠버그라는 팀 자체가 이번 시즌 좀 타선에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이 브래디시의 9위를 이겨낼 만한 좀 펀치력이 좀 부족하다고 봐요. 펀치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의 불안 요소가 뭐냐면은 원정 경기. 원정에서의 피치의 팀 오페이스가 몇이다? 0.621. 리그 전체 29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의 타점에 대한 득점 정리까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뭐 상성이라든지 경기 컨디션 그 다음에 이제 흐름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 브래디시에 대한 기대값 자체는 높게 설정이 될 수밖에 없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피츠버그의 선발은 버로우스가 등판합니다. 구속이 되게 빨라요. 구속이 되게 빠른데 뭐 구위라든지 사실 커맨드에 대한 능력은 조금 아쉽다 라고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보이티도 최근에 뭐 성구 능력이라든지 펀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선발 싸움에서는 보이티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불펜으로 넘어갔을 때도 최근 양팀 불펜 흐름이 좀 차이가 납니다. 볼티모어가 최근 5경기 23.2이닝 동안 1.52, 피시보가 최근 5경기 22이닝 동안 3.68. 뭐 홀더만이라든지 뭐 시스크라든지 아니면 뭐 라미레즈라든지 핵심 코드이 좀 부진하고 있죠. 실점률이 올라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선발 싸움에서 볼티모어가 마진을 남겨주고 불펜 구간 들어가면은 오히려 좀 벌어지는 듯한 느낌의 경기. 그래서 이건 종합해 보면은 볼티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클리블랜드랑 이제 캔자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 캔자. 자, 오늘 양팀의 1차전은 클리블랜드가 진짜 무난하게 경기를 가져갔죠. 10대2. 무난하게 경기를 가져갔는데 최근 클블이 좋은 게 뭐냐면은 실점에 대한 억제가 너무 좋습니다.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딱 2실점.
최근 5경기 선발들이 32.2이닝 동안 7자책, 1.93의 ERA. 물론 불펜도 최근에 되게 좋고요. 필딩에 대한 능력까지도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선발, 불펜, 필딩까지 전체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자, 여기서 내일 이제 조이 칸틸로로 이어지는 상황인데 148km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강점은 익스텐션이 되게 좋죠. 뭐 무브먼트라든지 아니면 공끝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존에 살짝씩 걸치든지 조금씩 빠져나가는 공들. 근데 이제 켄자도 사실 배트 중심에 맞추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중심에 맞추는 능력이 떨어지는 팀이고 선구 능력 자체도 떨어지는 팀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칸틸로의 뭐 브레이킹볼이나 아니면 타이밍을 뺏어주는 공들에 대해서 타이밍을 맞춰줄 수 있을까? 저는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냉정하게. 칸틸로에 대한 기대값은 조금 높게 잡아줄게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켄자의 선발은 노아 카메론이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20번의 경기에서 113이닝 동안 1.13의 WHP와 3.03의 ERA. 잘하죠. 근데 이 친구가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은 브레이킹볼이 되게 좋거든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좌타자 헌팅에서 강점이 명확하다. 클볼은 누가 해줘야 되죠? 뭐 콴이라든지 뭐 만자루도라든지 좌타석에서 좀 활약을 해줬을 때 승률이 올라가는 팀이 클볼이거든요. 이거 하필 이 클볼은 타이밍이 가장 안 맞는 공이 뭐냐면은 밸류가 높은 브레이킹볼.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자체가 약간 투수전 흐름으로 빠른 템포의 투수전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일 경기장이 어디냐면은 프로그레시브 필드라는 여기도 이제 또 이제 투수에게 굉장히 또 친절한 구장이거든요. 뭐 요런 점까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7.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랑 매치 경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있었던 매치업들 중에 가장 좀 이변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론 로라가 6이닝 무실점으로 경기를 끝내줬고 결국에 매치는 영봉패를 당하고 왔거든요. 뭐 필라델피아가 접전까지는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 매치가 로라 상대로 아예 득점을 못할 줄은 영봉패를 가져갈 것은 저도 예상을 사실 하진 못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양 팀의 흐름이 정말 다른데 필라델피아가 최근 5게임에서 이제 4승을 매치가 최근 5게임에서 1승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흐름 자체가 많이 달라요. 자, 여기서 내일 매치의 선발은 션 마네아가 등판을 하는데 148km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투피치 위주로 가져가거든요. 뭐 스토프는 나쁘지는 않은데 좀 한정적인 레파토리, 뜬공 비율이 높고요. 배럴 타구에 대한 억제가 안 된다는 리스크까지 가져가다 보니까 필라델피아가 페이스볼이라든지 브레이킹볼에 전부 다 이제 대응 능력이 괜찮은 팀이다 보니까 사실 좀 상성에서 밀린다는 느낌? 만의 기대값 자체를 최소한으로 잡아줄게요. 뭐 거의 털릴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홈에서 되게 강합니다. 홈에서의 팀 OPS가 몇이다? 0.805. 리그에서 0.8이 넘는 팀이 이 필라델피아랑 다저스밖에 없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수아레즈 등판합니다.
148kg짜리 싱커에다가 포심, 커터, 커브, 체인지업까지 레파토리 다양하고요. 볼끝도 좋고 피칭 스토프가 굉장히 뛰어난 유형이거든요. 이 수아레즈 같은 경우에도 좌타자 헌팅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매치는 뭐가 기분이 나쁘다? 뭐 소토라든지 뭐 니모라든지 좌타석에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줘야 되는 친구들의 기대값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 매치가 사실 로라 상대로 1차전 내준 게 정말 크다고 보거든요. 내일은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좀 곁들여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승리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나이세븐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경기 양키스랑 디트로이트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키스, 디트로이트. 자, 볼게요.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이제 다득점에 대한 선수가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양 팀의 선발이 모두 실력이가 좀 어렵죠. 윌 워렌도 그렇고 마이즈도 그렇고. 추천 감사합니다. 일단 워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구속 빠르고 볼끝도 괜찮기는 해요. 다만 좌타자 상대로 확실한 위닝샷이 좀 애매합니다. 그럼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누가 활약을 해줄 수가 있냐면은 뭐 카펜터라든지 맥킨스트리, 뭐 그린, 아니면 뭐 키스 이런 친구들이 활약을 해줬을 때 디트로이트는 조금 쉽게 경기를 가져오는 경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워렌 같은 경우에도 이런 뭐 좀 체인지업 같은 구종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좀 장타도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냉정하게 워렌의 기대값은 최대한 낮게 잡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이제 디트로이트의 선발은 KC 마이지가 등판을 하는데 153kg짜리 포심, 싱커, 뭐 슬라이더, 스플릿 4가지 구종을 고른 비율로 투구를 가져가거든요. 띵공 유형이지만 타자에게 정타를 많이 허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양키스의 타선을 감안한다면 밸런스가 정말 좋은 팀이죠. 뭐 성구 능력도 좋고 펀치 능력도 좋고 뭐 컨택 능력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사실 이 마이지 입장에서는 띵공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로도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력점 베이스가 조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게다가 양팀 불펜 최근 뭐 안 좋거든요. 양키스가 최근 5경기 18.1이닝 동안 5.4의 ERA, 디트로이트도 최근 5경기 21.2이닝 동안 5.4의 ERA 감안한다면 사실 뭐 승패는 잘 모르겠어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애틀란타 컵스 볼게요. 애틀란타 컵스. 자, 오늘 이 양팀의 1차전은 어제 우리가 예상했듯이 저득점 양상의 게임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양팀의 선발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더가 등판하거든요.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투피치 위주로 가져가는데 사실 구위가 많이 빠졌어요. 구위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레파토리가 단조로운데 구위가 안 나온다? 경쟁력이 너무나도 많이 빠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 뜬공이 좀 많기 때문에 이 구위가 빠지다 보면은 장타 맞고 실점을 내주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 내일 상대가 누구다? 컵스입니다. 이번 시즌 컵스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가장 높은 발사 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 시즌 나쁘지 않은 펀치력까지 갖추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이렇게 뜬공 비율이 늘어나다 보면은 장타로 이어지는 경우의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냉정하게 스트라이더로 이제 컵스의 타선을 억제를 가능할까 고민해 봤을 때 상성에서 좀 밀리는 듯한 느낌? 물론 컵스가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는 구간은 아니지만서도 이건 상성에서 좀 반등각을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전 봐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컵스의 선발은 케이드 호튼 등판합니다. 153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스위퍼라든지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뭐 빠른 구속, 안정감 있는 제구 능력, 최근에는 구위도 not bad. 8월달 6번 나와서 30이닝 동안 4자책 1.2의 ERA 되게 잘 던졌거든요. 그래서 양 팀 다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는 구간은 아닌데 반등 가능성이 있는 팀은 어디다? 컵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애틀란타는 뭐 선발 구간도 마찬가지지만 불펜 구간 넘어가서도 최근 불펜 너무 안 좋거든요. 17.2이닝 동안 9.17의 ERA. 그래서 요거는 컵스가 이제 복수전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컵스 플랜이라든지 뭐 역배 아니면 8.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보시죠. 에인절스랑 미네소타 경기 볼게요. 에인절스 미네소타. 자, 일단 오늘 양 팀의 1차전은 어제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화력전을 베이스로 가져갔었죠. 근데 이제 내일도 사실 핸드릭스와 매튜스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한 번 더 화력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자, 일단 이 칼 핸드릭스 같은 경우에 먼저 살펴보자면은 138kg짜리 굉장히 느린 이제 싱커에다가 뭐 체인지업, 커브까지 던져주는데 싱커가 사실 너무 각이 안 나와요. 싱커가 너무 각이 떨어졌고 뭐 타자들이 웬만하면 좀 대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2이닝 이터로스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타 얻어 맞으면서 이제 실점률까지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 그래서 실제 이번 시즌 27경기 나오면서 142.1 동안 피안타 145개, 피홈런 23개, 1.3의 WHP와 4.81의 ERA. 뭐 지난 시즌보단 좀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사실. 이거 뭐 미네소타도 이제 오늘 좀 타선이 터지고 왔죠. 뭐 루이스가 4타점 가져갔었고 뭐 중심 타선이 전체적으로 좀 터져주면서 이제 내일 경기를 가져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타격감이 유지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봐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미네소타의 선발은 매튜스가 등판을 하는데 156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커터, 그 다음에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거든요. 뭐 구속 빠르고 강한 구위, 뭐 레파토리 다양하고 여러가지 강점이 있기는 하지만 뜬공 비율이 되게 높고요.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고 원정에서는 실점률이 올라간다는 리스크. 이거 생각보다 에인절스가 빠른 공에 대응 능력이 괜찮아요.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 대응 능력이 괜찮고요. 게다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펀치 능력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인절스 스타디움 자체도 타자에게 조금 더 친절한 구장이고, 내 외야로 부는 바람까지. 되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다득점에 대한 기대값을 좀 올려주는 매치업이 될 것이다. 라는 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9.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면은 양 팀이 최근에 이 필딩이 좀 불안합니다. 에인절스가 최근 5게임에서 실책이 6개. 미네소타도 최근 5게임에서 실책이 5개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딩에 대한 리스크까지 참고하시면 뭐 다득점에 대한 기대값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애슬레틱스랑 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다득점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애슬레틱스가 사실 오늘 이제 크로셰 상대로 꽁꽁 묶이고 왔거든요. 타선이 전혀 힘을 못 쓰고 온 상황인데, 내일의 매치업은 더스틴 메이입니다. 해볼만 하죠. 해볼만 합니다. 154kg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싱커, 그 다음에 이제 뭐 스위퍼까지 던져주는데, 사실 싱커가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이번 시즌 싱커가 역할을 못하고 있고요. 이제 좀 한정적인 레파토리에다가 뭐 구위도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이닝 데뷔했을 때 뭐 정타, 장타, 볼시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애슬레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6푼 9리까지 홈런이 9방이 나오는 구간, 득점에 대한 지원도 명확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저는 메이 상대로 충분히 많은 득점을 스프링스에게 지원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이제 애슬레틱스의 선발은 스프링스가 등판을 하는데 145kg짜리 페스볼에다가 체인지업 슬라이더 3피치로 가져가는 유형이고요. 뭐 구위라든지 볼끝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실투가 조금 많아요. 실투가 조금 많고 장타에 대한 억제가 좀 안 되고 있고, 내일 구장이 어디다? 스타일스. 이제 타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스프링스는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더욱더 경기력이 안 좋았습니다. 장타를 많이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타선에서의 강점이 뭐다? 자완투수 만났을 때 괜찮았거든요.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냐면 0.747, 리그 전체 5위였습니다. 그리고 뭐 펀치력도 나쁘지 않고요. 보선이 펀치력도 나쁘지 않은 팀이고, 그래서 게임 초반부터 사실 양팀 선발들의 강점보다는 화력이 더 잘 터져줄 수 있는 팀이 유리한 경기를 가져갈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애슬레틱스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득점, 자, 그래서 저는 애슬레틱스 플랜 아니면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유튜브로 봐주신 형님들 오늘도 많이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오늘 저의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하신다면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멤버십도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 경기들 참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들 가입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